물소리, 말소리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루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이항복의 돌아오는 길에 용문산에 들려라고 하는 한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 제1수를 들어보시죠. 돌아오는 길에 용문산에 들러 제1수 이항복. 절은 오래되었으나 승려의 수는 적고 축대는 기울고 나무는 늙고도 푸르네. 물소리는 산골짜기에서 아래로 흐르고 말소리는 회랑에서 나직이 속살거리네. 돌아오는 길에 용문산에 들러는 두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낭독해 드린 것은 제1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용문산이 아니라 용문산에 있는 용문사라고 하는 절에 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산에 들리고 또 절에도 들렸으니까 용문산에 들렸다 하면 그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용문산에 있는 용문사라는 절에 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 이 시가 쓰여진 연대는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던 해입니다. 그때 이거나 그 이듬해 1599년에 쓰여진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년 전쟁을 겪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1598년입니다. 임진왜란 정류재란을 겪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용문산에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때 우리나라 조선 국왕이 선조거든요. 선조에게 도원수 직위를 받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1년 전에는 우의정까지 했어요. 우의정까지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사직을 하고 쉬고 있는데 잠깐 다시 불러서 자네가 도원수 하게 해서 도원수를 했는데, 도원수는 전시에 있는 임시간직입니다. 왕명을 받드는 뭐랄까요, 군 통수권 대행자라고 할까요. 이항복 선생은 건율 장군의 사이입니다.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건율 장군이 도원수를 했거든요. 여러 사람이 그 7년간 도원수를 했는데 전쟁 끝나고도 전쟁이 수습이 되지 않았으니까 도원수 제도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끝난 직후에 도원수는 이항복이 했는데, 남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선무하고 수습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경상도, 충청도 이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하는 일을 하고 그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용문산에 들려서 용문사에서 숙식을 하고 그 서울로 돌아왔다. 옛날에 여관이 없었으니까 여권 제도가 있어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 수행한 자들에게 숙색을 제공하는, 요즘 말하면 호텔인데요. 그게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리 가서 하룻밤 자고 밥도 얻어먹고 옵니다. 나라 일로 가는 사람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쓰여진 시가 이 시가 아닌가. 안 그러면 도저히 이 사람 생애를 살펴보면 용문사에 적절히 들릴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절은 오래되었으나, 용문사라고 하는 절은 오래되었으나 천년고찰이죠. 신라 때 만들어진 절이니까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년이 좀 못됐지만 오래되면 천년고찰인 거예요. 절은 오래되었으나 성녀의 수는 적고, 스님들의 숫자는 적고, 왜? 전쟁을 겪었으니까. 축대는 기울고, 축대가 기울었다 하는 거 보니까 전쟁 끝난 직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절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는 군사들이 머물기도 하고 거기서 작전 수행도 하고 임시막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전시의 상황이나 전후의 폐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축대는 기울다
라는 뜻이겠죠. 뭐 지금은 전쟁 끝난 직후니까 전후의 폐허상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는 늙고도 푸르네. 나무가 늙었다. 이 나무는 천년기념물로서 너무도 유명한 은행나무입니다. 좀 이따 그거는 따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늙고도 푸르네. 그러니까 푸르다고 했으니까 아직 노랗게 물들지 않았으니까 무르익은 가을은 아니다. 뭐 여름이든 초가을이든 하겠죠. 푸르다고 했으니까. 제 3행을 볼까요? 물소리는 산골짜기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게 오온으로 된 시거든요. 한식인데 물소리는 산골짜기에서 아래로 흐르고, 사행을 보면 말소리입니다. 물소리, 말소리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랑에서 나직이 속살거리네. 5자로, 행마다 5자로 된 오원시인데 수성, 혼, 하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물소리죠. 수성. 혼자가 선조할 때, 아까 임금 이름 선조할 때 선자, 선언하다 할 때 선자, 선포하다 할 때 선자, 선서하다 할 때 선자. 이 선을 뭐 널리 펴다, 밝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베풀다 뜻도 있어요. 요 선자에다가 간머리에다가 해일자, 날일자 쓰는 이 선자에다가 앞에 입구자를 붙이면, 입구변에 선자를 붙이면 혼자가 되는데 지꺼리다, 시끄럽다, 떠들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간, 간자도 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돌석변의 사이간자, 산골짜기 물간자입니다. 자전을 보면 산골짜기 물간자라고 되어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내리는 물이 아래로 흐르고, 뭐 어떻게 흐르느냐? 시끄럽게 흐르고 졸졸졸졸 소리 내면서 흐르고. 이게 바로 수성, 혼, 하간입니다. 근데 이게 혼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시에서 지금 번역이 안 됐어요. 왜? 음수율도 뭐 이런 내재율을 맞추다 보니까. 소리가, 물소리는 산골짜기에서 아래로 흐르고, 정확하게 말하면 물소리는 산골짜기에서 아래로 졸졸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이 말입니다. 시끄럽게 흐르고. 그런데 반대로 대꾸임에서 대조입니다. 말소리는 절 안에 사람들의 말소리, 뭐 절 안에는 스님도 있고 그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양주도 있고. 회랑에서, 회랑은 건물의 본체가 있고 그 주변 한 3면이나 3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둘러댄 마루를 회랑이라고 합니다. 둘러댄 마루. 말소리는 회랑에서, 그러니까 대웅전, 즉 법당은 아니다. 내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용문사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으로 이 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 얼마 전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아내하고 갔다 왔는데 몇 번째입니다. 내가 용문사는 한 서너 번째 다녀왔는데 그 법당에는 회랑이 없어요. 일반 다른 절에도 법당에는 회랑이 없습니다. 왜? 법당에서 내가 그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에서 회랑이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숙식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객인들이, 신도나 객인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곳은 회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당이 아니고, 근데 일본 절에 가니까 뭐 법당에도 회랑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토 그런 절에 가보. 그래서 지금 안에 자기가 하룻밤 자고 가니까 아마 안에 숙식을 제공하는 방이 회랑으로 되어 있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말소리는 회랑에서 뭐 스님이거나 공양주들이거나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뭐 들릴 듯 말 듯하게 이야기한다. 조용하게 이야기한다. 나직이 속살거리네. 말소리는. 물소리는 졸졸졸 흐르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의 말소리는 조용조용 하니까 마치 속삭이듯 하니까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조이면서 대꾸로 3년과 사행을 이렇게 잘 그 균형 감각 있게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나무에 관한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나무니까. 용문사 은행나무는 최소한 1100년입니다. 1100살 된 겁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최소한 1100년인데요. 수령이.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나무다.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나무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대한민국
시대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입니까? 이미 이항복이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최소한 700살을 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나무라고 한 거예요. 이항복이가 죽고 나서 420년 지난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 높이가 42m나 된다고 하고요. 그 은행이 떨어지는데 은행을 다 모으면, 은행알을 모으면 35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은행나무에 관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보는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고요. 최근에 서울시 가로수를 심은 수종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은행나무예요. 왜 이렇게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이용하느냐?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에 에도 불구하고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아주 가로수로 적절하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은행나무는 멸종 위기종이다. 은행나무의 역사는 3억 5천만 년 전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두고 생물학자들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멸종 위기종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가로수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은행나무가 멸종 위기종이라니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종족 번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은행나무는 대부분 사람이 심은 은행나무예요. 저절로 종족 번식은 안 된다, 산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행이 떨어질 때 되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고약한 냄새고 또 그 은행 알 하나하나 그 안에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냄새도 고약하고 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야생 동물들이 그 은행을, 그 열매인 은행을 먹지를 않는다. 반면에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는 야생 동물이 먹고 또 산으로 가가지고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그 배설물 속에서 그 또 나무가 자라나고 씨앗으로 하는데 이 멧돼지나 일어나는 야생 동물 등이 은행을 먹고 가서 한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종족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 동물이 은행 알을 먹지 않는다는 데서 멸종 위기종의 나무다. 문학과 관계없는 팁 하나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용문사 은행나무를 감상하면서 이 시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오는 길에 용문산에 들러 제1수 이항복. 절은 오래되었으나 승려의 수는 적고 축대는 기울고 나무는 늙고도 푸르네. 물소리는 산골짜기에서 아래로 흐르고 말소리는 회랑에서 나직이 속살거리네.